이제 1월 증시가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시장에 남은 1월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뉴스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감하는 등 지표 호전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시대가 막을 내리고 디지털 방송 시대가 개막하면서 최근 관련주들의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시대의 도래로 본격적인 양방향 다채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2조 원이 넘는 ICT 관련 기금도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ICT 관련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들 올해 예산은 각각 1조 2천억 원, 7천억 원대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동부증권은 예스24에 대해 전자책 부문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교보문고 등 대형 사업자들의 본격적인 전자책 시장 진출로 향후 이 시장의 성장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웹툰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네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재료를 뜯어보니까 사실 실적들은 좀 부진했었는데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에 이 긍정적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우 지수의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 차이가 엄청난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같은 경우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또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충이 되는데 전반적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 자체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은 그런 점들이 투자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심리를 이제 받쳐주는 게 뭐냐면 워낙에 그동안 유럽의 경제 위기라든지 미국의 경제 위기가 이런 것들 발목을 잡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많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및 그 산업들의 도연 자체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역시나 최근에 있는 이 다우 지수의 그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실상 금융 섹터라든지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회복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고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더 뒷받침돼서 올라가기 위해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후기에 따라오는 섹터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기초산업화학 소재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철강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 경제 회복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다우지수의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철강이나 화학 소재 섹터들이 역시나 개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그동안은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나라 화학주들도 그렇고 이 철강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물론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이는 아닙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은 가격이 내려왔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거기서 조그만 기대감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세로 이끌었는데요. 그런 실적 개선세는 지금보다는 2분기에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2분기를 지금 키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유가가 굉장히 고가에서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 마진 측면들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가격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고를 충당하는 어느 정도 재고를 소진하고 충당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작년 실적 발표된 것들을 이제 봐봤을 때는 일단 이번 1분기에 그 재고 충당 측면에서 늘어나게 되고 2분기에 수요 측면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 해서 철강이나 화학섹터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2분기를 바라보고서는 기대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왜 보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택 착공 건수가 뭐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왜 중요한지 개인 투자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택 착공 건수라는 건 사실상 그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착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물론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부동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을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착공하는 자체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착공을 할 때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그것이 왜 이제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왜 주택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전에도 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주택시장, 그러니까 건설 경기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네.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지만 일자리 창출이 되고 당연히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소비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키포인트, 그러니까 회복기에서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나올 때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되었었던 주택 착공 건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서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초석으로 불리곤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이 이슈도 상당히 유용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에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었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방송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팀장님 디지털 방송 시대가 도래하면은 어떤 게 바뀌는 건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화면이 깨끗해지고요. 네. 네, 일단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게 됐을 때는 물론 디지털 방송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방송 업계를 보게 되면 방송 업계가 종편도 출연하고 채널 수도 많아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채널이 많아지게 되면 광고 수익이 줄으니까. 근데 이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PP 사업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송출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물론 그 송출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면 이제 KMH라는 기업입니다. 방송 송출 전문 기업인데, 네. 우리나라 그 대형 방송국들 같은 경우는 자체 송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방송국, 그러니까 채널 사업자들이 있죠. 채널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나서 크게 가는데 이게 왜 그러면 그 각광을 받냐 하면 사실상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송출 가격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방송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그 아날로그 방송 때는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매출 측면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측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광고를 내보낼 때도 광고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실적도 역시나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가 인상 효과가 첫 번째로는 가장 크다. 그 뒤에 이제 수요가 따라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에게도 차별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국면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IT 산업이 워낙에 발달을 했고 특히나 엔스크린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미비합니다. 그런 것들 유료 가입자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판로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케이블 사업자, 뭐 IPTV 사업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은 IPTV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의 그런 어떤 관계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를 만들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매출처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만큼 수요가 더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미디어 컨텐츠 자체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업체들보다 공급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먼저 컨텐츠 업체들이 그렇게 상승을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도 여전히 뭐 미국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경제 변수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이 또 각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디지털 방송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TV 같은 거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TV를 안 보지 않고요. 그리고 TV가 고장났다고 해서도 그것을 TV를 영원히 안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TV를 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디지털 TV도 사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아마 집에 셋톱박스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집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결국에는 저희 가족도 이제 신청해서 보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업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CJ 그룹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CJ 그룹주가 잘 갈까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물론 제일제당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오쇼핑이라든지 CJ E&M, CJ 헬로비전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CJ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번 정권의 최대 수혜가 CJ 그룹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